수능 특강 맨 뒤. 자, 교재 맨 뒤에 수능 특강 안 풀었어도 들으세요. 수특 레벨 3는 누적으로 몇 번 풀 거니까 지금 처음 들을 때 잘 들었다가 어떤 식으로 푸는지 잘 기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삼각함수 활용해서 딱 세 문제 제가 내드렸을 거예요. 보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레벨 3 1번 문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거기 있는 그림 여러분도 연습장 같은 데다가 크게 그리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난 이거 했는데 안 되던데 라고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무식하게 우직하게 기본적인 개념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용하는지 보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림 크게 그려놓고 한번 공부해보세요. 어차피 계산은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1번 문제 이 삼각형에서 문제에서 각 A가 90도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B가 60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60도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선분 BC의 길이가 2다라고 했죠. 자, 요 그림에서 지금 요 내부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어요. 점을 찍어 놓고서 이런 점에 의하여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그림에 의해서 나오는 각도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PAB, PBC, PCA의 각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을 제가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여기가 세타.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또 다른 세타는 여기도 세타. 그리고 여기도 세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제곱. 여기가 P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삼각함수의 활용 처음에 설명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3 거고 삼각함수의 활용이니까 당연히 사인법, 코사인법 생각하는 거 맞는데 먼저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첫째, 각도 세팅. 나는 이 그림 안에 있는 각도를 이유를 불문하고 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60도예요. 여기 90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30도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니?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각도를 표현해 줘야 돼. 그럼 여기도 60도였단 말이야. 그럼 60도라는 거 잠시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3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각도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쨌든 쓰든 안 쓰든 간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가 각이 끝이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의 각은 가운데 점피에 의해서 새롭게 3개의 각이 추가가 됐죠. 그럼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세타와 여기는 세타를 더해보면은 3분의 파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어차피 6분의 파이만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긴 6분의 5파이가 돼요.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각도 세팅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알 수 있는 변의 길이들은 당연히 변의 길이 세팅을 다 끝내야 돼. 변의 길이 세팅들을. 얘가 처음에 60도짜리였어. 특수각이죠.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는 특수각이니까 이 길이가 2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들도 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몇이 돼야 돼? 루트 3이 돼야 돼. 잘 들어. 변의 길이를 세팅한다 그랬잖아요. 변의 길이를 세팅한다 그랬을 때 더 세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아까 전에 이 안에 있는 각이 새로 생겼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의 길이들도 세팅이 가능하면 똑같이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 문제의 풀이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 변의 길이는 지난 삼각함수의 정의 파트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표현법을 이용하면 루트 3과 세타에 의해서 루트 3 사인 세타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제 말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또한 이쪽에 있는 요 길이 역시 루트 3 코사인 세타다라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자면 최소한 흰색은 다 채워져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어디까지 지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흰색은 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추가를 좀 더 해보자면 분홍색 정도까지는 써있는 게 좀 더 이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기 편하려고 일부러 그림을 두 개 뜯어 볼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붙어있는 삼각형을 여기다 따로 뜯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 길이가 몇이에요? 1이에요. 여기가 몇이에요? 3분의 2파이예요. 그 다음 이 길이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BP라는 길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이 길이는 루트 3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여기가 세타다라는 걸 얘기하고, 여기도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내 말 맞나요? 그럼 보여야 돼요. 대응 세트가 숫자로 오픈이 됐구나, 그럼 얘는 사인 법칙이구나 라는 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인 법칙 언제 쓴다? 대응되는 세트가 오픈되어 있을 때. 물론 가려져 있을 때도 쓰지만 지금은 너무 대놓고 써있죠. 즉 얘와 얘의 대응 세트에 의해서 3분의 2파이라는 사인 값 분의 1이라고 하는 i는 루트 여기 각도에 대해서, 여기 각도와 요 변에 대해서 사인 세타 분의 선분 BP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BP를 사인 값으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사인 3분의 2파이면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 사인 세타가 바로 선분 BP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저기에서 분홍색 채우고 여기서 하늘색만 했을 뿐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아,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뭐가 됐든 하나만 찾으면 되겠구나. 그쵸? 왜냐하면 여기에서 AP의 길이가 루트 3 사인 세타였는데 제곱하면 3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했었을까요, 우리? 그럼 얘는 몇이 돼요? 3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BP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했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 사인 제곱 세타죠. 아,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사인 제곱 세타를 찾을 수만 있다면, 사인 세타 값을 찾을 수만 있다면 답은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이 그림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으니 오른쪽으로 하나 더 뜯어 볼게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림을 그려 볼게. 그럼 여기가 세타고 B, 여기가 6분의 5파이, 그리고 여기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문제에서 이 길이가 루트 3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 길이는 2.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BP의 길이도 우리는 알고는 있죠. 이 BP의 길이도 여기에서 구한 것처럼 루트 3 분의 2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는 있죠. 제가 쓴 식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식은 당연히 또 뭐가 되는 거죠? 사인 법칙인 거예요. 선생님, 코사인 법칙 아니에요? 변색에 나와 있는데. 아,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해볼게요. 대응되는 세트가 미지수 없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굳이 우리가 코사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제곱까지 갈 필요 없이 사인 법칙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보면 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6분의 5파이 분의 2라는 값은 사인 세타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 맞죠? 근데 사인 6분의 5파이다라는 건 몇입니까?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으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2니까 얘는 4예요. 즉 루트 3분의 4가 뭐가 돼요? 여기에서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 그러므로 탄젠트 세타가 몇이다? 4분의 루트 3이다. 그쵸? 그럼 우리 얘에서 사인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물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을 써도 되지만 사실 지금은 그림이 훨씬 빠를 거예요.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세타는 지금 예각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세타의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4하고 루트 3 하면 뭐야? 피타고라스로 비평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바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짧게 정리해보자. 즉 레벨 3 첫 번째 문제에서 얘네가 원하는 건 뭐였다? 첫째, 차분하게 모든 각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변의 길이를 채울 만큼 채운 다음에 언제 사인 세타, 언제 코사인 세타 법칙을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야. 근데 얘는 계산의 과정 자체가 뭐다? 다
대응되는 세트가 다 숫자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달라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인 거라고 보여요. 제 말 여기까지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난이도는 2번이 제일 쉬웠어야 돼요. 왜냐하면 2번 문제의 졸라 소프트코어 버전을 우리가 이 교재에서 했어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으로. 자, 2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그림과 이거 지울게요. 자,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원이 있어요. 자, 연습장을 추천하는 게 문제집을 훼손하지 않고 연습장을 추천하는 이유가 얘는 색깔펜을 가지고 푸시는 게 조금 더 눈에 잘 보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 B에 중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여기에서 A, B, 호 이렇게 있고요. 얘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1이겠죠. 여기에서 호 AB를 2등분하는 점을 C, 그러니까 얘 딱 정중앙인 거죠. 여기가 C다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단어 잘 보셔야 돼요. 선분 OB 위에 있는 점 P.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어요. OB예요. OB. 선분 OB입니다. 직선 아니에요. OB 위에 있는 점 P가 존재해서 점 D를 호 위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 거기 CP와 PQ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 CP와 PQ의 길이. CP와 PQ 여기에 어떤 점 Q. 알겠죠? 요렇게 점 Q를 잡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CD와 CQ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지. CD와 CQ. CQ하고 CD 이런 식으로 여기가 Q 요렇게 되도록 아닌데 여기가 D죠. 여기가 D 요렇게 되도록 잡아보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죠. 색깔로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이죠. 이때 각 코사인 COD 코사인 각 COD 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더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비슷한 그러니까 아주 소프트코어긴 한데 이 문제 기억합니까? 얘에 대한 사인 값분의 얘의 그 값을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둘 다 분모 분자가 변수처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얘를 사인 법칙을 써서 1로 이동시켜 가지고 얘가 숫자고 얘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가 전체 분수가 최소다 라고 했던 문제. 혹시 나는 감이 안 오는데 인성아 라고 하실 분들은 몇 번 앞 페이지야. 맨 앞이야. 잠깐만 보면 돼. 어디 갔지? 나 또 못 찾는 거야? 응? 아 뭐야 니네 교재 아닌가? 오잉? 어떻게 해야 니네 교재 아닌가 봐. 이따가 내가 그거 써줄게 그럼. 뭐지 A 스텝인가 그럼? A 스텝이었나 보다. 미안합니다. 네, 이따 써드릴게요 그냥. 자 여기에서 각 COD에 대해서 코사인 COD에 대한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볼게. 여기를 세타야. 그러니까 우린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문제에서 이 길이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 길이도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변형 공식이라고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 어떻게 돼요?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3분 CD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문제인 거야? 선분 CD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지. 그럼 그게 반대로 코사인 값의 최소 최대가 돼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얘가 어차피 1 빼기 2분의 선분 CD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선분 CD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워딩을 잘 봐야 되라는 말을 왜 했냐면, 문제를 잘 보시면 점 P는요 이 선분 OB 위에서만 움직여요.
그럼 봐봐. 내가 이 그림을 살짝 훼손할 거거든. 어차피 그림 옆에다 따로 그릴 거라서. 여기에서 점 P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점 P가 오른쪽으로 많이 붙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얘하고 길이가 같은 PQ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을 거고, 얘가 새롭게 만들어진 보라색일 거고, 이렇게 길이가 좀 더 짧아져야 되겠죠. 지금 보면. 그죠? 보라색보다 분홍색이 짧은 건 맞으니까요. 근데 이 점 P가 거꾸로 오른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볼까? 점 5에 가깝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선분 CP가 돼줄 거고, 그러면 CQ는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하고 길이가 같은 얘를 가지고서 얘기해야 되니까 오히려 보라색보다 길이가 길어졌죠, 지금은.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되셨어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 뭐다? 선분 오비다. 그럼 점 P의 위치는 올 수 있는 양 끝점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죠. O, A, B일 때 O, A, B일 때 문제에서 점 P의 위치를 극단적으로 양 끝으로 보내는 겁니다. 얘가 P일 때 그리고 얘가 P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새롭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색깔 쟤랑 가급적 맞춰볼게요. 자, 여기에서 2등분되는 위치에 점 C의 위치는 변형이 없고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이때 CP와 PQ의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CP와 PQ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도록 P를 잡고 여기에 Q를 잡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보라색으로 CQ와 CD의 길이가 같다를 잡았지? CQ, 얘하고 CD의 길이 이쯤 어딘가에 있겠죠, D가. 요런 식으로 잡은 거겠지. 색깔은 다르게 하자. 여기는 흰색으로 하자. 요렇게 잡을게. 요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여기 각도가 몇이죠? 45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맞죠? 45도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 1대 루트 2일 테니까.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연두색의 요 빗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요 길이도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보라색의 이쪽 길이 CQ의 길이 얘를 X라고 놓으면 되겠죠. 어차피 뭐예요? CD하고 CQ는 길이가 같잖아. 어차피. 맞아? 얘를 X라고 놓으면 뭐가 돼요? 코사인 법칙을 쓰게 나온 거겠죠. 아까 전에 1번 문제 할 때랑 계속 같은 결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기서 뭘 써야 돼?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야. 대응되는 세트가 오픈된 게 없어. 그리고 이변 플러스 일각 형태니까. 아, 그러면 X의 제곱은 얘는 근데 순식간에 바로 뭐로 돼? CD의 제곱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어차피 CD와 CQ는 같으니까. 그지? 얘의 제곱은 여기서 코사인 법칙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네들 곱하면 2고 곱하기 코사인 45 요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 점 P의 위치가 여길로 왔을 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CP인데 P하고 CP하고 같은 게 PQ니까 얘가 Q가 되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이게 Q가 되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때의 CQ라는 건 얘가 되고요. 동시에 얘가 뭐가 돼요? 동시에 D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그냥 깔끔하게 루트 2겠죠. 그죠? 그러면 CD의 제곱은 2가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계산해 보면 얘가 4고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인가요? 맞죠? 얘가 선분 CD의 제곱. 얘하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각각 최소 최대가 되겠죠.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점 P가 움직일 수 있는 게 OB 사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양 끝점이 최대가 되는 순간과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는 걸 본인이 좀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간결하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봤을 땐 근데 이 세 문제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조금 너희를 조금 배려 아닌 배려를 한다면 오히려
세 번째 문제를 내는 게 니네가 제일 익숙한 게 오히려 세 번째 거라서, 물론 뒤에 마무리는 익숙하진 않겠지만 세 번째 거 보시면 우리가 이 교재에서도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웁니다, 이쪽 그림.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선분 BC의 길이가 10이고, 조건 문제 쓸게요. 선분 BC의 길이가 10이고 이등변이 아닌 삼각형 ABC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사인 B, 사인 B는 코사인 C, 사인 C의 곱을 만족을 하고 선분 AB 위의 P에 대하여 삼각형 APC의 외접원의 넓이를 S1 그리고 삼각형 BPC의 똑같이 외접원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16S1은 9S2다 라는 걸 이용했을 때 선분 AB는, 그러니까 색종의 난이도는 사실 얘가 제일 높은 건 맞아요. 색종의 난이도가 얘가 제일 높은 이유를 얘기하자면 이건 그림을 생성하지 않고 수식만으로는 절대 못 풀어요. 그 그림을 생성하는 과정이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다음에 계산은 뭐 어렵지 않게 돌아갈 수 있어도 그 과정을 좀 보셔야 되거든. 자, 첫 번째 얘부터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많이 연습했던 거고, 여러분 아마 이 문제 못 풀었어도 이거 연습은 하셨어야 돼요. 이거 정리는 해봤어야 된다. 정리해보게. 코사인 B 대신에 2AC분의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B제곱일 거고 2R분의 B겠죠. 물론 2R을 생략해도 답은 나옵니다.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2R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를 정리하겠죠. 2R을 약분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반지름은 양수인 게 확정이니까. 그 다음에 2A를 마찬가지로 약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를 여기다 곱하고 여기 있는 B를 여기다 곱하면 좌변은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에 B의 제곱값으로 나오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에 C의 제곱값으로 나와요. 여기까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항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잠깐 보시면 얘네들 전개하면 B제곱 C제곱인데 여기서도 얘네들 전개하면 B제곱 C제곱이니까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이항을 했다. 그러면 전개했을 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C의 플러스 C의 4제곱 얘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겠죠. 당연히 삼각형 결정 조건은 그 성질을 이용하려면 A제곱으로 묶었을 때 얘하고 얘가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으로 묶이고 얘랑 얘는 마이너스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이라는 2차 합차 공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이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두 번째 요거 첫 번째 숨겨져 있는 조건 중 하나 이거죠. 이등변이 아닌 ABC.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이등변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BC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너네가 봐야 되는 건 얘죠. 즉,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 여기까지가 1단계야. A와 B와 C가 되고 이 길이가 10이구나 라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딱 여기까지 정리를 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단계 얘에 대해서 볼까요? 선분 AB에 어떤 점 P가 존재해요. 그랬을 때 걔 외접원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표현해 주면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ACP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고 쟤에 대해서 외접원, BPC에 대한 외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자, 근데 봐. 여기에서 살짝 중학교 거에서 쓸게. 안 써도 되는데 쓸게.
S1 대 S2는 뭐가 돼요? 9 대 16인 거죠. 내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그죠? 그 말은 뭐예요? R1 대 R2가 3 대 4인 거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닮은 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넓이 비가 9 대 16이니까 닮은 비는 3 대 4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길이를 K나 뭐 T 이렇게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야. 잘 생각해봐. APC다라고 하는 얘를 봐봐. 삼각형 APC의 외접원을 S1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APC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빗변의 절반인 거죠. 그쵸? 근데 반지름의 닮은 비가 3대 4라고 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뭐 3K, 여기를 3K. 그러니까 물론 분수로 해서 2분의 3K라고 해야 되는데 분수가 싫으니까 그냥 아예 3K 성분 6K라고 놓겠다 이거야. 그 말은 R2를 뭐로 놓겠다? 8K로 놓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다 그 그림을 집어넣어 보면 이런 식의 원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원의 반지름, 외접원 얘의 반지름이 뭐가 된다? 8K가 되도록 이렇게 놓겠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다음에 뭐를 생각할 거야?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선분 AB 길이에요.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걸 이렇게 따라갈 거야, 나는. 선분 AB의 길이를 물어봤거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세타라 놓고 이 세타에 대해서 삼각함수값 아무거나 하나 알면 우린 답을 구할 수가 있어. 그지? 왜냐하면 AB의 길이는 10 코사인 세타라는 걸로 배웠거든. 그치? 여기까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세타에 관한 뭐를 이용해야 돼? 삼각함수 공식 중에 무언가를 이용해야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써놓은 식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공식은 당연히 무슨 공식이 돼야 돼? 사인 법칙이 돼야 돼.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 오픈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레벨 3 세 문제 설명하는 방법을 계속 똑같이 마지막에 뭘 물어보고 있냐면 왜? 그러니까 왜 사인 법칙을 써야 돼? 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이걸 본인들이 자꾸 납득을 하셔야 돼요. 그 당위성을 본인들이 안 만들어 놓으면 변형된 문제에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 BPC에서 우리는 뭘 이용하겠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몇 K가? 6K가 마주보는 쌍에 대해서 6K가 몇 R? 2R. 그러니까 얘가 8K였으니까 16K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자리 바꿔주면 사인 세타는 8분의 3인가요? 이렇게 되겠나요? 틀렸는데? 계산 어딘가? 6대 8 아닌가? 숫자를 틀린 건가? 잠시만요. 답을 끝까지 안 내가지고 내가 얘 나랑 다르게 풀었네? 계산 틀렸는데? 뭘 틀렸지? 답을 주고 얘기해.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미안합니다. 얘 반지름에 3K를 놨으니까 얘 반지름 4K로 놔야죠. 미안합니다. 반지름이 3대 4죠? 미안합니다. 지름을 8K로 놓겠다라는 걸 흥분해가지고, 그지? 3K니까 4K. 여기가 4K. 얘가 8K가 되죠. 얘가 8K.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가 4분의 3.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 4분의 루트 7이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진아, 냅다 껐다 다시 켜줄래?